네, 시장 안에 궁금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그 질문들 모아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도 질문들 한 번씩 가볼게요. 첫 번째 질문. 네. 오늘 삼성전자 조금 전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후 이렇게 Q가 달려 있는데 세 가지 포인트부터 잡아볼게요. 우리 대표님께서 전해주신 포인트인데요. 네. 8월에서 9월 외국인들이 4조 5천억 원 매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고 네. PBR이 1.4배 역대 밴드 하단 위치에 하고 있다. 삼성전자 그렇죠. 그러니까 저평가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고 탑픽으로는 삼성전자 아니네요. 리노공업 목표가까지 주셨습니다. 22만 원. 하나씩 풀어볼게요. 외국인들 이제 매도 어느 정도 다 끝났을까요? 거의 마무리 국면이고요. 아, 제가 이제 투자 컨설팅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최인원커에게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네. 반도체 지금 사도 될까요? 반도체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고 싶은 종목이 더 많아요. 반도체를 산다면 네. SK 하이닉스를 사야 될까요? 삼성전자를 사야 될까요? HBM만 놓고 보면은 하이닉스 사고 싶은데 네. 가격을 본다면 삼성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지금 사야 되고요. 사야 돼요. 반도체를 산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네. 외국인 매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 매도가 최근 삼성전자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습니다. 예. 8월, 9월 해서 4조 5천억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4조 5천억의 매도가 어디서 나왔고 왜 나왔는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네. 외국인의 매도 마무리 국면에서의 저점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조 5천억의 매도는 최근 회자가 되고 있는 엔캐리 자금 이탈과 관련된 매도 국면에서의 진행이죠. 예. 그럼 엔캐리 자금이 어느 시점에서 유입이 됐고 얼마만큼의 금액이 들어왔는지를 판단하면 되거든요. 지난해 12월부터 네. 올 7월까지 엔화의 움직임과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를 이용한 자금이 들어오면서 예. 엔화가 움직이고 금리가 방향성을 만들어가면서 이때 무위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온 자금들입니다. 이게 4조 5천억 정도 됩니다. 4조 5천억 원이요. 네,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그 캐리 자금 이탈과 관련된 자금이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네. 되는 국면이고요. 딱 4조 5천억 원을 팔았으니까. 대략 4조 5천에서 5조 수준인데 이제 거의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아 네. 나올 게 없습니다 이제. 다행이네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저평가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실적이 나왔죠. 네. 실적 나쁜 걸까요? 어닝 쇼크라고 하지만 사실 눈높이가 원체 낮았잖아요. 근데 네. 그 눈높이보다 더 안 좋았으니까 안 좋은 거 어닝 아니에요? 쇼크 아닙니다. 어닝 쇼크 아니라고 물론 보세요? 시장에서는 10조 초반을 예상을 했는데 네. 9조 원이 나왔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낮기 때문에 쇼크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한 발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게 된다면 충당금을 쌓았죠. 그러니까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충당금을 대략 한 시장에서 1조 원 정도 얘기를 합니다. 네. 충당금을 쌓았고요. 그다음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발표된 날에 삼성전자에 대한 헤드라인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1,400% 증가 추세 네. 흐름 이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270% 정도 증가했다는 네. 내용이 나왔는데 지난 연도에 반도체 경기가 워낙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저 효과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회복 단계에서의 수순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충당금을 쌓은 부분이 실적이 다소 저하된 부분의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이죠. 4, 5, 6월에는 환율이 대략 한 1,400원, 1,480원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어요. 7, 8, 9에는 환율이 대략 한 1,440원. 그러니까 환율 상황에서의 좀 그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을 계산 부분에서 좀 약화됐다라는 부분에서 두 가지 요인으로 삼성의 실적에 대해서 다소 저하된 내용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다 가감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현재 평가 기준으로서의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저는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컨설팅을 해주고 어드바이스 해줄 때 네.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됩니다. 어. 저평가 구간은 당연하고요. 리바운딩, 그러니까 반등의 시점이 조만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달 이런 게 아니고요. 이번 주, 다음 주 내에서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오. 아주 높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나오는 우려 섞인 여러 가지 내용들은 크게
고민 사항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 선반영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원체 악재들이 많이 쏟아졌던 삼성전자이다 보니까요. 근데 대표님 네. 왜 탑픽을 리노공업 가져오셨어요? 소부장을 사야 됩니다. 아, 소부장 사자.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일부에서는 무거워. 그거 언제 10% 올라가? 무겁죠. 그래서 투자 관점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움직인다는 것은 지수가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네. 지수가 움직이면서 반도체 종목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는 소부장을 끌고 가지 않아요. 그쵸. HBM에 특화된 종목의 뭐 주가 흐름을. 한미반도체.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는 소부장을 끌고 갑니다. 예. 그러면 소부장 내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할까 고민을 하실 때는 간단합니다. 실적이나 전망이나 업황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의 소부장 투자 관점으로 종목을 탑픽하는 것은 지난해 네. 소부장 내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 무엇일까라고 판단해서 지난해 강했던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 반등 시점에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리노공업. 그렇죠. 원체 좋았다 보니까요. 지난해 HBM 한미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강하긴 했으나 HBM과 약간 한 발 떨어진 종목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리노공업 같은 경우 지난해 굉장히 강했죠. 근데 최근에 사실 진짜 뭐 삼성전자 밸류 체인이어서 그럴까요? 6개월로 봤을 때는 무려 20%나 빠졌거든요. 역시나 저평가된 구간에서 들어가자라는 맞습니다. 관점이신 거죠. 반등이 나올 때 지난해 강했던 주가에 대한 그러니까 그 습관처럼 우리가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 예. 소부장이 갈 때는 뭐가 갈까라고 판단을 해보게 되면 지난해 기억을 해보니 이러이러한 종목들의 탄력이 굉장히 좋았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여지가 있다. 특히 리노코 같은 경우는 21년도 반도체 최호황 시절에 네. 실적을 이미 올해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실적도 기반되어 있고요. 지금은 업황에 관련되어서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업황만 개선되면 바로의 주가 상황이 계속 반전될 수 있는 상황의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네. 때문에 소부장 내에서의 종목을 판단해 보게 되면 리노고 같은 종목들은 긍정적으로 진행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만 원도 넘겼었던 종목인데 목표가 일단은 22만 원으로 네. 리노공업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두 번째 질문. 요즘 섭섭해요. 이 종목 군단이요. 조선주 꺾였나? 이렇게 달려 있는데 네. 오늘도 부진하더라고요. 어제도 골이 깊었던 것 같고 오늘 뭐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HD 한국조선해양 정도만 네. 빨간불을 켜주고 있던데 자, 우리 대표님이 주신 세 가지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조선주 과연 꺾였을까요? 원자재 가격, 후판 가격의 상승 우려가 더해지고 있고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좋게 보시나 봐요. 삼성중공업은요. 목표가 15,000원인데 자, 하나씩 볼게요. 네. 원자재 최근 랠리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부담일까요? 아닙니다. 부담 아니에요? 네. 후판 가격 올라가면 배 만드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원가의 한 2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후판 그래요. 가격이요? 후판 가격. 근데 조선사 같은 경우는 이미 6개월, 1년 전에 관련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가격 체결을 해놨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이 해당 내용으로서의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바로바로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그렇죠. 관점으로 말씀 주신 거고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최근에 크게 하락하죠. 거의 3,800 수준에서 지금 2,000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많이 내려왔죠. 근데 우리 운임지수 볼 때는 두 가지 섹터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컨테이너와 벌크. 벌크선. 네, 건화물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원자재, 그러니까 배 가운데가 비어 있는 배들 있죠. 여기 석탄이나 곡물이나 뭐 이런 등등등 원자재 기본을 축으로 해서 예. 운반을 하는 회사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초기 국면에서는 벌크선의 운임지수가 올라갑니다.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최근에 하락을 했지만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경기 회복 초기 국면에서 원자재 이동이 많다라는 겁니다.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경기가 막 좋아져서 국가 간의 물류 교환이 많아질 때 이때 네.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 부분도 시장의 지금을 조선주가 판단하는 것도 조금 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네. 조선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선호하는 업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조선주를 투자하실 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되는 업종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언제나 우상향을 그려왔던 것 같은데 네, 조선업종이 단기적으로는 아니네요. 한 번에 방향을 잡으면 한 3년, 4년 갑니다.
아, 그렇게 길어요? 제가 삼성중공업 탑픽인데 삼성중공업 주가 움직임을 최근 2년 동안의 흐름을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일단 차트 열고 확인해 보면서 볼게요. 네. 삼성중공업 최근에 어땠나요? 한 2년, 그러니까 재작년부터의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4,000원대에 출발해서요. 고점이 12,000원이니까 3배 정도 주가 올랐죠. 네. 그런데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연속해서 우리가 보는 최근에 방산이라든가 또는 그 전력기기 같은 종목들처럼 연속해서 주가가 슈팅을 만들어내면서 쭉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좀 느리다고 볼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2년 전에 4,000원 주가였어요. 1년 전. 그렇죠. 4,000원 주가 수준에서 조금 더 앞이죠. 2년 네, 전이니까. 그렇죠. 이게 7, 8,000원까지 1단계 상승을 보여줬어요. 약 6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4, 5개월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7, 8,000원에서 10,000원 넘어가는 주가의 상승이 또 6개월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지금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흐름이죠. 조선주는요. 우리가 슈퍼 사이클 그리고 굉장히 좋은 얘기들 많이 있죠. 유효합니다. 지금 나오는 제가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몇몇의 내용들을 열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악재가 아니고요. 단순하게 조정 과정에서 부각되는 부정적인 이슈의 내용이라고 볼 수 네. 있겠고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 투자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내가 성급하지 않다. 좀 나는 여유 있게 좀 느긋하게 가져갈 수 있다면 그렇죠. 수익을 좀 조금 덜 보더라도 네. 안정적이고 느긋하게 가져가는 심리적인 투자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조선업종에 대한 접근 충분히 현 시점도 가능하다. 가능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 길게 보면 진짜 강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구간마다 눌린 목이 있었는데 이걸 못 참는 거죠. 지금도 그럼 이 구간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이 구간을 참게 된다면 올라간다. 그렇죠. 라는 모- 관점. 모든 주가는요. 좀 느리게 움직이지만 마지막 구간에 슈팅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아직 슈팅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슈팅 오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왜 삼성중공업이 탑픽인지도 궁금하고 목표 주가 얼마 주셨죠? 15,000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공업의 지금 주가는 10,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죠. 좀 많이 빠지면 9,000원 초반까지도 내려가기도 하고 11,000원까지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냥 레인지가 9,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조정 네. 과정에서 흐름인데 이 종목은 고점 돌파할 걸로 보고 있고요. 12,000원 돌파한다. 네, 당연히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 지긋하게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라고 한다면 1단계 상승에서 목표점은 15,000원까지도 충분히. 다만 시간은 다소 소요될 것이다. 네. 하지만 주가의 저점은 현재 수준에서의 저점 구간에서의 가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추가로 더 빠질 위험성보다는 지금 사놓고 기다리면 나중에 계좌를 열어봤을 때 수익이 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조선업종이기 때문에 네. 슈퍼사이클 맞고요. 주가 상승 궤도에 있는 거 맞고요. 최근에 나온 악재들은 일시적인 영향의 이슈이고요. 네. 관심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포트에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담아갈 종목이 무엇인고 고민을 한다면 삼성중공업 괜찮다. 좋습니다. 15만 원 1차 목표가로 저희가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참 어제부터 궁금했던 섹터인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로보택시 그리고 4680 달려있는데 자, 어제 이슈가 있었죠. 세 가지 키워드부터 또 열어볼게요. 일단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4680 배터리 주문했다라는 소식이 어제장에서 전해졌고요. 네. 중국 관세와 로보택시는 어느 정도 재료 노출, 선반영이 됐다. 네. 이제 목요일 저녁 7시면 로보택시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탑픽으로는 에코프로 머티, 요즘 주가 흐름이 정말 좋았던 종목 주셨네요. 센 종목이죠. 센 종목이요. 네. 자, 하나씩 이야기 들어볼게요. 2차 전지는 판이 바뀌었어요. 판이 바뀌었다. 이제 추세 돌렸다. 그렇죠. 아. 이제 매도 어제 같은 개인 투자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매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방향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되는 구간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좀 성급한 투자 네. 관점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판이 바뀌었느냐? 4680 추가가 아니라 4680에 대한 그 주문 받았다는 왜 그러하냐면 2차 전지 주가가 못 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캐즘이죠. 그죠. 수요 자체가 받쳐주지 못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수요 감소.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이산시가 못 간 이유는 캐펙스입니다. 캐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좀 과하게 했습니다. 과하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미래의 성장에 대해서 지금 막대한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사가 지금 설비 투자를 한 금액이 대략 한 7조에서 10조 정도 됩니다. 네. 연간 단위로. 1년에 3사가 대략 1조 초반 영업이익을 내거든요. 네. 그럼 영업이익의 6, 7배를 1년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엄청 많이 했네요. 기업의 현금 흐름이 조금
빡빡해졌다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볼 때는 기업의 성장성도 보겠지만 현금 흐름을 많이 봅니다. 기업 가치 평가를 하게 될 때 일시적인 현금 흐름이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 흐름들이 나타날 때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런데 투자에 대한 양산 주문이 있었죠. 물론 당장에 그렇죠. 이게 성과가 나질 않을 겁니다. 내년에 뭐 양산을 하고 뭐 12월부터 들어간다고 그렇죠. 봤어요. 시간은 좀 필요한데 설비 투자한 것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고 있죠. 그럼 투자한 거에 대한 생산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방향을 바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캐즘, 캐펙스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마무리되어지는 사그라드는 과정에서 흐름이기 때문에 이차전지 업종의 방향이 전환됐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럼 뭘 사야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모든 업종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될 때 대표적으로 대형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시장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셀 봐야 되네요. 셀이 그동안 끌어올렸죠. 네. 분위기를 안정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재가 갑니다. 아, 양극재. 양극재, 뭐 기타 전구재, 등등. 네. 어제 특이점에 온 이차전지 업종의 내용이 뭐냐면 전 섹터가 다 올라갔답니다. 맞아요. 리튬까지, 니켈까지 다 가더라고요. LFP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거죠. 체질이 바뀌었다, 색깔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셀사가 먼저 갔고요. 그럼 셀사에 대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온 측면에서 이제 소재사, 양극재사로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셀사의 주가 반등 수준 대비해서 양극재사는 아직도 한 20% 못 미쳐 있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소재 종목들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에코프로 머티를 이제 말씀드린 거는 센 종목이 세다. 최근에 11일 연속 상승하고 한 맞아요. 2, 3일 조정받고 있죠. 끝났다라고 많이 판단하시는데 센 종목이 더 가고요. 흐름에 있어서도 전반에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소재사이면서도 여러 가지 또 중국과 관련된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료적 가치가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죠. 네. 그래서 관심 가져야 된다. 탑픽으로 주신 거고 로보택시 그러면은 자율주행 공개 목요일에 되는데 네. 자율주행주는 지금 매력 없다네요. 아닙니다. 자율주행의 기본 모토가 되는 게 전기차죠. 자율주행 무조건 그쵸. 전기차가 진행이 가야. 되어지만이 흐름에서의 모습인데 재료적, 2차전지에 대한 재료적 가치 측면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아주 큰 영향력 있는 재료는 조금 다소 약하지 않을까. 일단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이제 막 개화하는 쪽이다 보니 이 부분보다는 2차전지 업종에 대한 그간의 엄청난 악재가 있었는데 호재가 계속 나오죠. 네. 호재가 생성됩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추세가 돌아섰다라는 부분이고 에코프로머티 지금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에 11거래일 연속의 랠리를 펼쳤었는데 오늘도 반등 나왔습니다. 0.6% 상승 보여주면서 12만 8천 원 선. 어디까지 볼까요, 대표님? 어제 다 빠졌는데 어제 다 올랐는데 얘는 빠졌었죠. 그러니까요.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먼저 빠진 거고요. 먼저 오늘 이차전지가 다 빠지는데 얘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 빠른 투자를 해야 되는 주식은 남들이 얘기하기 직전에 주식을 사는 게 수익률 나는 측면에서의 목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상장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강했던 흐름을 보여준 이후에 계속해서 빠진 상황에서 최근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3개월로 봤을 땐 26% 올랐고 그렇죠. 6개월로 봤을 때는 한 8%. 그러니까 그렇죠. 근 3개월 동안 다 올라간 거네요. 그렇죠. 최근 3개월 동안 올랐는데 앞에 고점 14만 원 당연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돌파 관점에서 제가 이 방송에 또 나와서 더 그럼요. 가져갈지 아니면 여기서 정리할지 한번 거기서 체크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그럼 일단은 에코프로머티 지금 자리에서의 목표 주가 설정 어디가 괜찮아요? 1차적으로 여기 앞단에서의 가격이죠. 한 17만 원? 여기를 그러니까 길게라기보다는 나는 한번 샀으니까 수익 한번 제대로 한번 내보고 싶다. 네. 흔들림에 나는 가져가겠다. 그러면 17만 원 정도까지 흐름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나는 짧게 끊어가겠다. 뭐 주식은 종목이 많으니까 계속 옮겨타기 측면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뭐 14만 원 정도 선에서의 단기 측면에서의 접근도 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라면 14만 원 그렇죠. 바라보고 중장기라면 16만 원, 17만 원. 맞습니다. 에코프로머티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 볼까요?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